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저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? 하고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? 매일 보는 익숙한 풍경이지만요. 사실 그 속에는 빗방울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정말 놀라운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그 구름의 암호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. 먼저 공기 속에 숨어있는 비밀 승객을 찾아내고요. 그들이 꽉 차는 한계점, 바로 포화점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이들이 하늘 위로 여행을 떠나 마침내 구름으로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마지막으로 그 구름이 우리에게 비를 선물하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. 자, 첫 번째 이야기, 공기에 숨은 승객입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,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이 공기 속에 있어요.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녀석이 숨어 있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하늘 전체가 거대한 물탱크나 마찬가지인데 대체 왜 이게 한 번에 우리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지 않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그 비밀은 바로 상태에 있습니다. 공기가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의 물, 바로 수증기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. 이 스펀지가 물을 잘 머금고 있는 한 비는 내리지 않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어떤 스펀지든 물을 무한정 빨아들일 순 없잖아요. 공기도 똑같습니다. 바로 포화점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. 이걸 좀 과학적으로 말하면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공기라는 스펀지가 수증기로 정말 꽉 차서 더는 단 한 방울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상태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. 와, 이 그림이 정말 재밌게 설명해 주네요. 그쵸? 오른쪽에 아직 배고픈 공기는 수증기 더 줘! 하는 것 같고 왼쪽에 꽉 찬 공기는 아이고 배불러 더는 못 먹어 하는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온도가 뜨거울수록 공기는 더 큰 스펀지가 돼서 수증기를 엄청 많이 담을 수 있고요. 반대로 온도가 차가워지면 스펀지가 확 쪼그라들어서 수증기를 별로 못 담게 되는 거죠. 간단하죠? 자,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관계를 아주 멋진 그래프 하나로 딱 정리해놨어요. 이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는 건데요. 보세요. 가로축이 온도, 세로축이 수증기량이잖아요. 이 붉은 선이 바로 각 온도에서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, 즉 포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바로 이슬점. 이건 뭐냐면요.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보이는 물방울로 변신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온도, 티피핑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그래프에서 이슬점 찾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. 자, 현재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가라고 해볼게요. 거기서 수평으로 선을 쭉 그어서 저 붉은 포화 곡선이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. 찾았죠? 거기서 수직으로 쭉 내려와서 온도를 읽으면 그게 바로 이슬점 A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만약에 공기가 이 이슬점보다 더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바로 이 그림이 답을 보여주네요. 공기 온도가 10도까지 뚝 떨어지면 이제 이 공기는 A만큼의 수증기밭에 못 품게 돼요.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B에서 A를 뺀 만큼 이 응결량만큼의 수증기가 갈 곳을 잃고 물방울로 뿅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고 또 뱉어내는 원리에 대해 알아봤잖아요. 이제부턴 이걸 실제로 하늘 위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진짜 힘, 바로 상승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구름이 만들어지는 핵심 과정은 딱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. 공기가 위로 쑥 올라가면 주변 압력이 낮아지니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겠죠. 이걸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공기 자체의 온도는 쭉쭉 떨어집니다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공기가 왜 위로 올라갈까요? 여기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. 한여름에 아스팔트가 뜨거워지면서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거. 이게 바로 가열이고요. 또 바람이 거대한 산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타고 넘는 경우도 있고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서로 밀어 올릴 때도 있죠.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맨날 듣는 저기압. 그 중심으로 공기가 몰려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. 바로 이 그림이 그중 하나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네요. 보세요. 바람이 산을 만나니까 꼼짝없이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야 하잖아요. 이 과정에서 공기는 강제로 상승하면서 식게 되고 결국 구름을 만들어내는 거죠. 자, 드디어 우리 여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.
지금까지 우리가 모아온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 마침내 구름이 탄생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할 시간입니다. 바로 이 순간이에요. 공기가 계속 상승하면서 차가워지다가 마침내 온도가 있을 점과 정확히 같아지는 그 고도에 도달하는 순간. 바로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수십억 개의 작은 물방울로 변신하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구름의 진짜 정체인 거죠. 혹시 하늘 보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왜 뭉게구름 아래쪽은 누가 칼로 자른 것처럼 반듯할까?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? 에이, 절대 아니죠. 여기에도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. 그 평평한 선이 바로 상승하던 공기 전체가 동시에 있을 점에 도달한 고도, 있을 점 고도인 겁니다. 넓은 지역의 공기가 비슷한 조건에서 같이 올라가니까 다들 똑같은 높이에서 자, 이제부터 물방울로 변신하고 응결을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구름의 바닥, 말하자면 구름 공장의 1층이 딱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.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? 구름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. 비가 되려면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. 이 작디작은 물방울들이 뭉치고 뭉쳐서 땅으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무거워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비가 만들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. 더운 열대지방 같은 곳에 따뜻한 비는 말 그대로 구름 속 물방울끼리 서로 부딪혀서 합체 하면서 점점 커지는 방식이고요.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의 차가운 비는 구름 속에 있는 얼음 알갱이가 주변 수증기를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. 이 두 그림이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네요. 왼쪽은 단순하죠. 그냥 물방울끼리 부딪혀서 커지는 거예요. 그런데 오른쪽은 좀 더 복잡해요. 구름 속에 물방울이랑 얼음 알갱이가 같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수증기가 물방울보다는 얼음 알갱이에 훨씬 더 잘 달라붙거든요. 그래서 얼음 알갱이만 쑥쑥 커져서 눈송이가 되고 이게 떨어지다가 날이 따뜻하면 녹아서 비가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증기 한 방울이 구름이 되고 마침내 빗방울이 되어 땅으로 돌아오는 자연의 정교한 암호를 풀어봤습니다. 모든 과정이 온도와 수증기량이라는 두 개의 열쇠로 움직인다는 걸 알았죠.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. 지금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바로 그 핵심 열쇠인 온도와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변하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구름의 암호는 과연 미래에 어떻게 다시 쓰여지게 될까요?